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참여 예산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들은 누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 많은 문제들을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 필요한 사업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을 우리는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합니다. 자, 예전에도 지방자치제가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제도는 과거에서부터 있었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기존의 그 주민 의견을 듣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도예요. 자, 예전에 지방자치제도에서 주민의 제안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주민들이 자기 의견을 내면은 그 의견에 대해서 그럼 공무원들이 이 의견은 괜찮은 것 같아. 이 의견은 별로인 것 같아 라고 공무원들이 정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의견을 내고 그리고 관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좋은 의견, 이것은 나쁜 의견 그것을 정하는 것이 바로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었던 주민제한제도인 거죠. 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순히 주민제한제도와는 달라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우리 고장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 우리 시에는, 우리 군에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제안을 하면은 이것을 관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런 수기 과정을 거쳐서 정하는 것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이것들이 어떤 사업이 좋을 것인지 어떤 사업이 별론지 서로 논의를 해서 만들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참여하고요. 그 이후에도 예산 집행 과정 그리고 결산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언제, 왜 만들어졌고 무엇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 브라질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 포르토 알레그레 시에서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조그만 시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이것이 유럽, 미국, 일본, 우리나라 전 세계로 퍼진 것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동안에 정부가 결정해왔던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제대로 이해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시가 있어요. 왼쪽 그 사진을 보면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놀이터죠. 이런 놀이터는 독일에 있는 놀이터나 한국에 있는 놀이터나 일본에 있는 놀이터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이런 놀이터가 어떤 식으로 변했냐면요. 오른쪽 그림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어때요? 조금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차라리 왼쪽의 기존 놀이터는 뭔가 놀이터 같고 오른쪽의 놀이터는 뭔가 좀 횡령해 보이는 게 이게 놀이터인가 싶은데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놀이터는 바로 오른쪽 같은 놀이터라고 합니다. 자, 우리 자연 속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어린이들이 직접 놀이를 개발하고 놀 수 있는 이런 놀이터 아이들은 더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그 왼쪽에 같은 천편일률적인 놀이터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로 변화가 됐을까요?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주민들이 다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모이고 학부모들도 모이고 엄마 아빠들 관도 모이고 전문가도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해서 우리 마을에 맞는 놀이터, 정말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놀이터가 어떤 놀이터인가를 이렇게 논의해 봤던 결과를 보니까 과거의 놀이터에서 지금 현재 놀이터로 변한 겁니다. 이것은 기존의 그런 틀에 박힌 시각으로 보면은 과거의 놀이터가 계속 지속되던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놀이터로 변모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예산 사업들이 생겼는지를 한번 보면은요, 뉴욕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런 놀이터, 이런 보도블록 공사 같은 경우, 그리고 화장실에 장애인 접근권을 조금 더 이 시설 마련을 하는 공사들, 이런 것들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변화한 실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순천에도 보면은요, 아까 그 독일에 있는 놀이터와 비슷한 놀이터가 있죠. 이런 천편일률적인 획일적인 놀이터가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돌이니, 물이니, 모래니 이런 것들, 나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이 놀이를 개발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순천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놀이터인데요. 이것은 아이들이 다쳐 먹는 권리가 있다라는 말로 이 놀이터를 표현하기도 해요. 이상하죠? 먹을 권리가 있다, 다칠 권리가 있다. 굉장히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기존의 놀이터는 아이들은 조금 더 다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시각을 통해서 만들어진 반면에 아이들이 다쳐서 먹을 권리가 있는 놀이터는요. 오히려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백신이 있잖아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백신이 작은 사고를 통해서 조금 다치고 조금 까지는 그런 경험을 아이들이 하고 보면은 큰 사고를 스스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적의 놀이터, 아이들이 다칠 권리가 있는 놀이터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독일에 있는 놀이터에서부터 순천에 있는 놀이터에서부터 전국의 놀이터가 이런 식의 놀이터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민참여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어떤 놀이터를 원하는지를 하나하나 주민들이 참여해서 논의하고 토론해서 이렇게 새로운 놀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제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거꾸로 보면은 기존 사업 중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았으면 이라고 제안하는 것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오른쪽 그 사진을 보시면은 어떤 사진이에요? 우리 예전에 유행했던 이런 이 강남 스타일에 나오는 이런 손 모양인데요. 이런 강남 스타일이 유행하니까 강남구에서 저런 커다란 조형물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벌써 기억에서부터 강남 스타일 이 말춤 동작이 예전 기억에서만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될 수 없는 그런 조형물, 이런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이런 예산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도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요, 그 결과적으로 이 지방자치적 측면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주민들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제도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방자치 핵심이 바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첫 번째는 지방선거죠. 그렇죠. 지방선거, 우리의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군수, 시장, 도지사를 정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제도, 지방선거라면요. 지방선거만 가지고 우리는 참다운 지방자치제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지방선거와 함께 또 무엇이 있어야 되죠?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선거만 가지고도 우리는 완성될 수 없는 지방자치제도를 완성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필요한 좋은 제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행정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이 바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이 필요하잖아요. 스스로 주민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저렇게 해결하자라고 주민들이 직접 말하고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정치와 행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현재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어요. 예전에 1989년도 처음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시에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만들어졌다면요, 2003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우리 홍천군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요, 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다양한 층위에서 굉장히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 제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참여예산제도는 모든 지자체가 뭐 비슷하거나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의 지자체 그런 상황에 맞춰서 분화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아파트 자치회가 문제가 많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아파트 자치회가 문제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파트 자치회를 없애고 이런 좀 관에서부터 아파트를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파트 자치회가 만약에 문제가 많다면은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아파트 자치회에 부여하고, 그래서 스스로 아파트 자치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더 궁극적인 해결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주민자치 그리고 이 참여예산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주민자치와 참여예산제도에 부여를 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더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실제로 그럼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생기는지 한번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어떤 사업이 만들어졌는지를 보면요. 전체 한 14억 정도, 14억 7천만 원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18년 사업이 만들어졌는데요. 가장 큰 사업은 군도 18호선, 이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는 사업이 바로 한 5억 원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이 내촌명 그 도관 1위 경장로를 확대하고 포장하는 것에 한 3억 2천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18년도 같은 경우는 뭐 도로 같은 것을 조성하는데 한 14억 원 정도가 쓰였고요. 자, 19년도로 볼까요? 19년도는 한 7억 2천만 원 정도가 쓰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금액 같은 경우는 한 1억 7천만 원, 이 오수관로 설치하는 그 북방면 오수관로 설치가 1억 7천만 원 정도 가장 큰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내촌명 도관 그 경장로를 확대 포장하는 것이 한 1억 5천 정도, 19년도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자, 20년도는 23억, 굉장히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많은 사업이 확대가 됐죠. 제일 큰 사업은 보면은 마을 상수도 설치하는 사업이 한 4억 5천만 원 정도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도입이 됐고요. 21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2억 원 정도가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편성이 되었는데요. 가장 큰 금액은 홍천강 수질 개선 관광 그리고 홍천강 관광 사업에 한 5억 1,800만 원 정도가 우리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반영이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도 이렇게 매년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편성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